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갑자기 찾아든 추위에 겨울 옷을 꺼낼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서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보아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설렘 가득한 신랑 신부, 그리고 행복을 빌어주는 하객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결혼식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결혼식을 불과 30분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한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1987년 춘천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픽션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87년 4월 23일 춘천의 한 예식장은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평소에도 단아하고 착실했던 신부 이정아 씨는 27세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약혼자 박선우 씨와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결혼을 약속했고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발송되었고 신혼여행지와 신혼집 가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식을 3일 앞둔 시점, 이정아 씨는 마지막으로 드레스 점검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브라이덜 샤워를 즐기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3일 앞두고 이정아 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약혼자 박선우 씨는 물론 경찰까지 나서서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단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춘천댐 근처 한적한 도로변에서 그녀의 핸드백이 발견됩니다. 핸드백 안에는 신분증, 지갑, 화장품, 그리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차 열쇠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놓고 간 듯 모든 소지품은 그대로였지만 정작 신부 이정아 씨와 그녀의 승용차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약혼자 박선우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정아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의 진술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우 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신부의 실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경찰은 뚜렷한 증거 없이 그를 붙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6개월 만에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신부의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정아 씨의 어머니는 미용실 운영을 접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산골로 들어가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매다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 어머니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흐른 뒤 2017년 12월 잊혀졌던 이 미제 사건은 다시 세상 밖으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춘천 경찰서에 찾아와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 고백으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망 직전 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춘천댐 도로변에서 젊은 여인이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고 두려움과 생업으로 인해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왔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인상착의와 함께 그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 남성이 다급하게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증언을 토대로 다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을 모두 뒤져 재구성하며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박선우 씨의 행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목격자가 진술한 차량의 특징과 번호 일부가 박선우 씨의 차량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아 놓쳤던 작은 단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결정적인 물증이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선우 씨는 이미 몇 년 전 지병으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한번 미결로 남을 위기에 처했지만 목격자의 용기 있는 증언만으로도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종을 넘어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이 빚어낸 비극적인 이야기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신부 이정아 씨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춘천댐 근처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잠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관계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유명 연예인 김종민 씨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얼굴, 이름, 신상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러 추측이 난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 신분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고 일부 하객에게는 비밀 유지 각서까지 요구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업적 특성상 고객 보호 차원에서 얼굴 공개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도 있었습니다. 고액 자산가 대상 금융 컨설턴트나 법률 분야 종사자와 같이 직업의 특성상 신원 노출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과 의도치 않은 배경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부산 광안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신혼집에서는 집을 나서는 모습이나 싸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아파트 주변의 모든 CCTV에서도 이들의 이동 모습이 단 한순간도 포착되지 않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내 측 가족들은 계속 불안해하며 남편 부모가 아내 측 어머니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종 사건은 단순히 사라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과 의욕,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식 당일 신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과 혼수 마련 등 모든 결혼 준비를 마쳤지만 결혼식 당일 신랑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신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까지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한순간의 악몽으로 변하는 일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성스러운 순간에 예기치 않은 실종 사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춘천 신부 실종 사건은 비록 픽션으로 재구성되었지만 사랑과 집착, 외로움과 광기 사이의 미묘하고도 위험한 경계를 다루며 인간 심연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게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사라진 신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혹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비밀 때문에 도피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 사랑이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씁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결혼식 당일 사라진 신부, 그리고 30년 만에 극적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타인의 삶과 선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비록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으로 재구성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결혼식을 앞두고 사라진 신부의 미스터리는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